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얼마 전에 문성호 서울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생가복원과 기념공간 조성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냈다가 논란 끝에 취소했던 것 전해드렸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너도 나도 대통령을 언급하고 친분을 과시하는 게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성산업계에 여기저기 나붙은 정치인 현수막엔 이재명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건지 자기 자신과 겹쳐서 얼굴을 올리고 있고요. 현수막 내용과는 관계도 없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 내세우기. 혹시 저만 좀 불편할까요? 최근 전남도청 외벽에는 이재명 대통령님 쌀 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에이펙 성공 개최 축하드립니다. 라고 써붙인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대통령께서 감기까지 걸리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데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뜻을 담은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는데요. 이 밖에도 정치인들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찬양에 가까운 발언들은 많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화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환생해서 이재명으로 왔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고요.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든지 나는 이재명 대통령 눈빛만 봐도 통한다든지 이런 발언들 노골적인 충성 경쟁으로 비춰집니다. 자, 뭐든지 적당한 게 좋겠습니다. 일을 잘해서 하는 말도 지나치면 오히려 칭찬 듣는 사람까지 낮춰 보이니까 말이죠.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이 작가야 통해서 한 주간 지역 소식들 정리해보고요. 오늘의 인터뷰 특별히 금요일에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익명으로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장 내 갑질 사건을 제보해 주셨던 제보자가 얼굴과도 실명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이사장은 최근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해임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이야기 이슈책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21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불금엔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 작가야 시작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메인 작가 이선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송유라 아나운서 세금 잘 내고 계시죠? 잘 내고 있죠, 당연히. 잘 내고 있겠죠? 네. 오늘 제가 가서 내는 거 아니니까 낼 때 되면은 고지서대로 내고. 네, 맞습니다. 뭐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세금은 늦지 예, 않게 뭐 내는 것이 또 이득이니까요. 자동으로 나가는 것들도 많고. 맞습니다. 예. 오늘 세금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행안부가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1,62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 중에는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안 낸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 최고 체납자가 혹시 누구신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아, 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김건희 혹시 씨. 그분의 어머니 하면서 네, 맞습니다. 나왔는데 예, 이럴 멋진. 수가 있습니까? 네, 25억 500만 원을 경기도에 체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 듣고 나서 작년에 계엄이 없어서 혹시 탄핵이 안 되고 윤 정부가 이어지고 있었더라면은 과연 이 뉴스가 나왔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 경각심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납자 명단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고 있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를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전체적으로 동시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미스러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전남 지역으로 범위를 좀 좁혀서 좀 볼까요?
네, 전남 지역에서 공개된 체납액 규모가 142억 원입니다. 342명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는데요. 공개된 명단 중에는 개인이 129명, 42억 원, 법인은 134개 법인의 80억 원입니다. 예. 공개된 명단 중에서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의 제조업 회사로 알려졌고 취득세 한 5억 원이 체납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개인으로 보니까요. 여수 주민으로 밝혀졌는데 지방소득세 등 4억 원이 체납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물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가 4억 원 나올 정도면 세금만큼 소득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걸 못 낸다는 것은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액 상습 체납자라고 해서 모두가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월에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를 하고요. 사전 공개 예고 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명단이 전국적으로 공개가 될 테니 빨리 좀 내라 이런 건데요. 경고를 한번 하죠. 그렇습니다.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준 다음에 공개가 됩니다. 올해는 소명 기간 중에 177명이 16억 원을 납부해서 명단에서는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올해는 3.4% 정도 체납자 명단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고의로 납세의 의미를 등한시하는 거는 행정기관에서도 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체납을 줄여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연말이 되면 올해는 내가 얼마나 벌었을까, 내년은 또 얼마나 연봉이 될까 이런 생각해보게 되는데 네. 순천시 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 기준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순천시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 누가 가장 높을까를 생각은 뭐 할 네. 것도 없이 당연히 시장이 제일 높으니까 네.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도 생각했습니다만 부시장 연봉이 높습니다. 더 높다고요? 네네. 시장보다? 그렇습니다. 부시장 연봉이 1억 1,852만 3천 원, 그리고 시장 연봉이 1억 1,723만 3천 원. 그래서 부시장 연봉이 129만 원 더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부시장 연봉이 시장보다 더 높은 것은요. 시장의 경우는 고정급이고요. 부시장은 기본 연봉에 성과 연봉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아. 네, 3급 부이사관이 부단체장인 전국 지자체가 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고요. 예. 순천시 4급 연봉이 1억 138만 원 정도고요. 순천시 5급 연봉은 8,978만 원 정도. 그리고 예. 계약직 연봉이 5천만 원, 또 기간제 연봉은 2,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컸습니다. 예, 공무원들 연봉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어서 예. 퇴사하는 공무원이 좀 늘고 있다라는 기사도 보고 많이 들려왔던 것 같은데 네. 고위급 공무원들은 연봉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많은데요. 네. 반면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공무원들의 연봉은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수시가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여수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규모를 보니까 1조 4,825억 원, 올해보다 2억 원이 늘었습니다. 올해랑 좀 비슷한 규모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반 회계가 1조 3,555억 원, 특별 회계가 1,270억 원인데요. 예. 정기명 여수시장이 여수시 의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1조 4,825억 원 규모의 이 내년도 예산을 여수시 의회가 일단 통과를 시켜주면 네. 이걸 어떻게 쓰겠다라는 설명을 전반적으로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돈들 어떻게 어디에 쓰일 예정이랍니까? 예. 우선 내년에는요.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수 산단의 석유화학 산업을 위해서 산업구조 개편에 좀 더 쓰겠다. 그리고 COP33 유치와 청년 활력 도시 조성, 노인 복지 강화, 그다음에 수산 정책의 체계화 등에 힘을 좀 쏟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부분들 다 정말 어느 하나 좀 급하지 않은 게 없는 부분들인 것 같는데 네. 돈줄이 말라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곳에 좀 충분한 마중물로 소중한 세금들 잘 쓰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니까요. 네. 여수해경이 해안가 마약류 단속에 나섰다. 이거 여수에도 이렇게 마약이 단속될 게 있습니까? 지금은 여수 해경이 예.
국내 해안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라는 방침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제주 지역 그 해안가에서 차라고 써 있는 그 녹색 포장지에 마약류 그러니까 케타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요. 네.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포항, 일본의 대마도까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경은 해류를 따라서 마약류가 지금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 뭐 포항, 일본, 대마도까지 갔으면 여수에 예. 오지 말라는 법이 또 없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네. 그럼 여수 지역 해안가에서도 이런 마약류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수 해경은 여수 거문도, 그다음에 고흥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해경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지자체 관계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해안가 정밀 수색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예, 해안가에서 의심스러운 포장물이나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을 하면 네. 즉시 이거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해야 됩니까? 해경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경에 즉시 신고를 예. 하셔야 되고요. 신고자는 또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또 시민 여러분의 관심도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광양 하면은 뭐가 유명합니까? 매실? 농산물. 매실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밤이 많이 맞아요. 나는 곳이죠. 그래서 10월 중순 거의 뭐 11월 초순 정도 되면 수확을 다 마치는데요. 밤이 네, 밤 수확을 마친 밤나무에서 다시 밤꽃이 열리고 밤 열매가 맺히는 아주 희귀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코너에서 가야 될 것 같은 내용인데 맞습니다. 이 작가님이 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올 가을에 밤을 다 딴 나무에서 네. 다시 꽃이 피고 또 밤 그 열매가 열렸다라는 거죠. 맺었다는 겁니다. 광양 진상면 지원리 창원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서평기 이장님의 집 뒤편에 감나무밭이 있는데 밤나무. 밤나무밭이 있는데 옥광 품종의 밤나무 대여섯 그루에서 개화가 다시 됐습니다. 네. 밤꽃 일부가 개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제법 씨알이 굵은 그 밤 열매도 가지 곳곳에 맺혀 있는데요. 우와. 밤나무가 통상 5, 6월에 꽃이 피고 남부지방에서는 8월 하순부터 열매가 성숙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밤수확을 하게 되는데 예. 11월인 지금에는 밤나무 잎이 다 지금 떨어지고 나무가 휴명기에 들어간 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5, 6월에 꽃이 펴야 되는 그 따뜻할 때 예. 펴야 할 꽃이 이 추운 11월에 열려 11월에. 네. 또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거 왜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전문가들은 이상기온 탓에 꽃이 피는 이른바 헛꽃이라고 하는 꽃이 필 수는 있겠지만 네. 열매까지 맺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네. 그리고 광양 농업기술센터도 이런 일을 처음 듣는 사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좀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가을철 이상 고온이 지속되면서 나무가 봄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해에 가뭄이나 병해 때문에 스트레스가 커서 생리불균형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별개로 이 마을 분들 마을에 아주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약간 연구 대상일 것 같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네. 이유가 어찌 됐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뭐 좋은 저희의 일입니다. 뭐 좋은 거고 자유니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선아 작가와 뉴스 이 작가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에 만나는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지난 8월이었습니다.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익명으로 저희가 피해자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사건을 저희가 조명을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당시 인터뷰를 해주신 피해자께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터뷰는 어제인 목요일에 녹음으로 진행을 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본인 소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예. 세여주 새마을금고
그 과장으로 근무 중인 이주용 과장입니다. 예. 용기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라디오 전망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 인터뷰 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저희가 그 요청을 하셔서 네. 얼굴하고 목소리하고 다 이제 익명 처리, 음성 변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그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부터 근황을 좀 여쭐게요, 과장님. 네, 그 전 직원 대상으로 중앙위가 그 감사가 나와서 조사를 마치고 갔습니다. 갔는데 예. 검사가 나왔는 당일에도 이 사장의 뭐 괴롭힘은 꾸준하게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저를 욕하는 그 모욕하는 뭐 등 갑질은 꾸준하게 또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기다린다는 게 참 고통스러웠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 괴롭힘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때 방송에 냈었던 것은 좀 폭행 장면들도 있었고 그 당시 그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그 폭행안도 있었고 폭언들도 있었는데 어떤 종류의 괴롭힘이 그 방송 이후에 또 있었습니까? 네, 그 방송에 제보한 직원들을 색출하고 또 의심하고 또 직원들끼리 또 같이 못 있게 하는 네, 서로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예. 또 이렇게 일이 커질까봐 예. 못 있게 하는 등 뭐 이렇게 괴롭힘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방송에 나간 직원이 누구인지를 색출하려고 했던 시도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네, 직원들한테 계속 하루 한 명씩 불러가지고 예. 누군지 밝혀내라고 이제 지시도 내리고 예. 물어보고 계속 뒷조사까지 하고. 과장님도 불려가셨습니까? 저는 불려가진 않았어요. 왜요? 저를 의심을 하지만은 다른 분들한테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한 상태로 출퇴근을 하셨겠어요. 저로 인해서 지금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저랑 같이 뭐 담배 핀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같이 어울렸다는 이유로 그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또 뭐라고 하고 오후에 불러서 뭐라고 하고. 과장님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취지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네. 아하,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전망대가 단독 보도를 한 이후에 여러 매체에서 관심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다른 타 매체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그 단독 보도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 새마을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방송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 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였어요. 네, 그때가.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언론사에서 조금 사태를 인지하고 바로 많이 전화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하셨습니까, 많이? 아니요, 그 진행을 하진 않고 일단 MBC하고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요청하신 대로 얼굴과 또 목소리를 보호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실명과 얼굴까지 다 공개하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는 뭔가요? 지금 저희 새마을군과 여수에서 이런저런 소문들이 돌고 흉흉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이번에 일어난 문제와 심각성을 밝히고 사회적 이슈를 바로잡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물론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나눠질 수는 있습니다. 뭐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사람도 있고 네. 왜 나서서 일을 만드냐는 사람도 있고 네. 그냥 좋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라. 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저번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본인 자녀분들이 직장에서 이러한 일을 겪고 있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이번 일은 누구나 겪는 일이 아니에요. 엄중한 사안이므로 이번에 바로잡지 못한다면 새마을고는 심각한 위기에 올 것입니다. 주변에서 왜 이렇게 일을 키우냐 이런 말 들었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사정을 잘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하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피해 당사자의 기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예. 그 당시 인터뷰하셨을 때 기억나는 게 직원들도 좀 이걸 조심하는 분위기여서 뭔가 이렇게
연대가 막 잘 되거나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네. 그 방송 나간 이후에 직원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이제 확실히 움직이는 직원들도 있었고 아직까지 눈치 보고 몸을 사리는 직원들도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마 대부분 직원들이 예. 다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같이 일을 했고 또 괴롭힘을 당했던 직원분들도 과장님께 좀 격려의 말씀이나 좀 고맙다라는 인사도 전해오고 그러시던가요? 이제 그 전보다 편안하게 이제 뭐 얘기도 나누고 뭐 눈치 안 보고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된 거죠. 이제 다시 눈치 안 보는 게 네. 이게 사실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아 왔던 사무실에 있으면 상황이었으니까. 밖에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랑 방에 같이 있다가 이사장 소리가 나면 애들이 뛰어나가 버려요. 네? 애들이 뛰어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요? 네. 저랑 같이 있으면 혼나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이사장을 해임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해임하라는 지시사항을 받았을 때 그걸 알게 됐을 때 어떤 감정 드셨습니까? 이제는 빨리 금고를 안정화시켜가지고 직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 저희 금고를 믿고 거래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신뢰회복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런데 해임 지시만 일단 내려온 상황인 거죠, 중앙회로부터. 네, 시정지시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거 말고 그때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 하나 걸려 있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때 방송에도 나왔듯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고 지금 항소심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직원들 사인 동의를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어떤 단원서요? 그 엄벌 탄원서로 직장 그 증언을 한 사람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예. 저를 꾸준하게 지금 그때부터 계속 괴롭히고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사항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 해임이란 지시가 내려오기 그 전날까지도 이사장은 출근을 한 거네요? 네, 어제까지도 출근했고 오늘도 오후에 출근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쭉 전하고 있는 와중에 불과 2주 전에도 전남 영암 지역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 사건에 대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새마을금고 지금 과장님이 계신 이 여수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자꾸 여기저기서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사장이라는 그 절대 권력을 앞세워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관행들이 이제 뭐 일어나고 있는데 절대 권력이라는 말씀하셨어요. 네네. 이처럼 이게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소문이 금방금방 나니까 이걸 피해 입은 사실조차를 알리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사장 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인 사업처럼 아끼고 잘 되게 하는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예. 언제까지나 회원이 우선이고 직원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 그거를 잊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로는 갑질도 나오고 옛날에 뭐 빨래나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막 했던 것들이 빨래 그건 뭐죠?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그런 일들이 나오기도 했고 빨래를 해오라고 시켰나요? 뭐 그런 것도 있어 밥짓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요. 이게 여러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폐쇄된 집단이어서라고 봐도 될까요? 뭐 아니면 뭔가 외부 이게 중앙과의 좀 분리된? 중앙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고 예. 저희는 이제 일선에서 근무하는 기관이다 보니 예. 서로 이제 그건 안 될 수는 있지만 예. 그래도 중앙위가 어느 정도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이번처럼 해임도 내리고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제 이게 많이 퍼져나가서 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좀 좋은 선례로 남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새마을금고 이 중앙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지시가 있었고
그럼 이제 당장 출근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출근은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럼 어떤 상황이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떤 절차가? 지금 어제 그 문서를 받았을 때 예. 이제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장 해임안을 가결시키고 중앙에 통보를 하고 이사장 선거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임하여서 하루빨리 업무를 개시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제가 감사님 두 분한테 예. 이제 보고를 드렸더니 예. 한 분은 이제 수습하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한 분은 지금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란 생각이라니요? 어제도 뭐 이사장실에 와가지고 면담을 하고 긴급이사회조차 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저는 보여졌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런 사안이면은 긴급이사회를 열어야 합니까? 네, 바로 열어서 회의만을 가결시켜서 빨리 재정비를 시켜야 되는데 예. 이거를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럼 이사회에 이게 가결이 없으면 해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뭐 중앙에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안 한다면 중앙회 측에서는 그 이사회 자체를 아마 없애버릴 거예요. 다시 구성을 할 거예요 아마. 예.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예. 시간은 이제 길어진다는 거. 그러면은 금고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죠. 어떤 피해들 있을 수 있을까요? 업무하는데 이사장이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게 그게 안 되니까 막아지는 거죠. 막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원활하게 좀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피해를 입은 직원들 또 이 과정을 쭉 함께 해 오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 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직원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도록 노력할 테니 앞으로 꾸준하게 함께하는 하자는 말을 전하고 싶고 또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미안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미안한 감정이 드시나 봐요. 그래도.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죠. 어떤 부분에서 이게 미안할 일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유 앞에 사정이 어찌 됐던 뭐 이사장이 그렇게 했던 저로 인해서 제가 잘했으면 직원들까지 피해가 안 갔을 텐데. 잘했으면이라니요. 이사장하고 말을 잘 딱 매듭을 지었으면 안 했을 텐데 그거를 거의 해코지식으로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하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당했지만 저로 인해서 또 제3자가 피해 본 거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러시군요. 이렇게 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또 과장님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도 갑니다. 그래도 과장님의 용기 덕분에 정말 좀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된 결과가 좀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방송에 나가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고 다른 새마을고나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금고들이 몇 군데 있어요.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데 또 좀 용기를 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께 어떤 용기의 말씀 좀 드리고 싶으세요? 과장님이 처음에 저희와 그 인터뷰 하실 때도 굉장히 망설이셨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인터뷰하러 오셨는데도 한 1시간 동안을 저희가 할까 말까를 약간 좀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좀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생각이 들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냥 용기 내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또 아니니까 어떤 좀 진심 어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지역사회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도시다 보니까 금방금방 소문이 나고 그 상대방들이 저를 어떻게 바깥에서나 해코지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법으로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예전같이 묵인되고 그런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직접 제보해 주신 이주용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체크해봤습니다. 네, 어제부터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돌입을 하면서 오늘은 전남을 포함한 4개 지역에서 파업을 진행했죠. 네, 전국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 여성노동조합, 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요. 21일은 어제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을 시작으로 오늘은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지역 이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요. 차별 해소와 저임금 구조 해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 교육 당국이 외면하고 있다면서 학교를 떠나 국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학교에서는요. 급식이 어려워서 대체식을 준비하거나 단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번 총파업으로 급식과 돌봄 대란에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데요. 네. 급식과 돌봄 외에도 직종에 상관없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를 한 거죠? 네. 급식과 돌봄의 경우에는요. 학생들의 학업 활동과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는 더 공백의 우려가 커서 주목을 받는 건데요. 예. 급식과 돌봄 분야 외에도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군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 특수교육 실무 교사, 또 도서관 사서, 환경 미화 담당, 교무 행정, 당직 직무자, 또 학교 시설 담당, 기간제 영업회사 전문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총파업을 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이 급식과 돌봄 수업이 중단되거나 또 말씀드린 대로 아예 좀 급식을 안 주기 위해서 수업을 단축시켜서 일찍 끝나는 단축 수업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남의 경우로 봤을 때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799개 학교에서 30%인 242개 학교가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221개 학교는요. 대체 급식으로 빵이나 떡, 과일 등을 제공하고요. 나머지 21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돌봄을 보면요. 89.8% 학교가 돌봄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10% 정도는 수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일단 급식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총파업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의 또 밥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총파업을 앞두고 학교마다 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좀 예상을 하고 미리 공지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좀 학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될 것 같아요. 맞아요. 급식이 중단된 학교들은요. 점심으로 대체식을 지급했습니다. 대체식이라는 게 어쨌든 밥 대신 나오는 어떤 학교 측에서 준비한 음식이라는 건데. 네, 맞아요. 일부 학교에서는요. 식사라고 하기엔 좀 부실한 식단의 음식들이 지급되는데요. 아침부터 이런 식단 때문에 엄마들이 도시락 싸기에 분주했습니다. 대부분 카스테라와 떡, 유제품, 과일들이 제공됐는데요. 이게 카스테라, 떡, 유제품, 과일이 학교 측에서 제공한 대체식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점심 대신 주는 거였습니다. 이 외에도요. 비스켓이나 초코, 과자 이런 것들을 주는 곳도 있어요. 여기는 간식으로 이제 대체를 한 거였죠. 이 학부모들은요 학교 급식을 먹어도 이 학교 때는 배가 고프다고 하는 아이들인데 간식 수준의 이 대체식을 주는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 일부 초등학교에서 단축 수업을 하면서 학교를 빨리 했는데요. 그러면서 학원을 가야 하는 아이들 경우에는 중간에 시간이 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학교에 남아 있을 수도 없고 또 학원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는 부모 중에는 반차를 쓰고 학교 지도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부모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도 기왕이면 이렇게 빵이나 그런 거보다는 그 도시락 업체나 그런 쪽을 해서 이렇게 단체로 주문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빵? 아니 그런 건 좀 별로. 엄마 입장에서 밥을 먹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애들이 밥 먹고 와도 항상 배고프다고 하는데 학교 끝나면 12시 40분 하고 일하는 엄마로서 조금 불안하고 시간이 예정 시간보다 빨리 끝나니까 스케줄이 또 뒤죽박죽 되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수업이 짧게 한다 하래도 밥은 꼭 먹여서 보내주셔서
그런 걱정은 안 했는데 갑자기 점심까지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빨리 원상복귀가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둔 학부모님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이미지 리포터 또한 초등 자녀, 네, 또 맞아요. 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 아닙니까? 네. 두 자녀들은 오늘 어떻게 했어요? 저는 오늘 도시락도 쌌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단축 수업이어가지고 빨리 끝났어요. 아, 중학생 아이가 네, 단축 수업이었어요. 단축 수업을 했고. 근데 단축 수업이 이게 평소보다 빨리 시작했어요. 9시에 수업 시작하잖아요, 보통요. 예. 근데 오늘 8시 40분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수업을 좀 당겨서 수업을 해서 일찍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도 40분 단축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보통 학교가 4시였는데 오늘 12시 40분에 끝나고 집을 왔어요. 아, 근데 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일하시는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 시간이 원래 아이들이 학교 가 있는 시간인데 그렇죠.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시간이 되면서 네. 업무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네, 없으셨겠어요. 맞습니다. 전 또 아침에 도시락도 쌌어요. 그러니까 두 애 같이 싸면 괜찮은데 한 명은 싸고 한 명은 싸진 않았거든요. 한 명은 쌌는데 이걸 싸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도시락 싸랴, 점심에는 네. 또 돌아온 아이 챙기랴. 네. 평소보다 2배로 이게 네. 신경이 쓰이셨겠네요. 네, 저희 아이는 또 저학년이다 보니까 더 신경을 써서 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공지문이 왔는데 친구들과 함께하는 점심의 추억이라고 해서 도시락 싸오세요라고 공지가 떴더라고요. 대체식을 주기는 하지만 그렇죠. 추가로 또 네. 부족할 수 있으니 싸오셔라. 그리고 특히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체식 대신에 도시락 싸갖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안내를 또 받으셨군요. 네. 자,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님들 얘기 중에서도 이 불만인 얘기 중에 하나가 김밥 같은 거라도 좀 준비했으면 네. 도시락이라도 준비했으면 그런데 왜 빵을 주냐 떡을 네. 주냐 이런 불만들도 있으셨습니다. 네, 맞아요. 이 학교들은요 대량의 대체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위생 상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부모들이 원했던 뭐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 상할 수 있는 식품은요 위험이 커서 카스테라나 떡 이런 변질 우려가 적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식품 위주로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학교 급식 파업으로 인해서 네. 좀 겪는 불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파업을 하는 주체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연대회의는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8월부터 이 집단 임금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연대회의는 입장문을 통해서요 교육당국은 핵심 요구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고 여타 요구 사항 대부분의 수용 불가를 일관했다면서 수차례 회피로 결국 노동자를 파업에 내몰아도 비판했습니다. 또 연대회의는요 차별 해소 예산 편성과 이재명 정부가 체결한 1호 정책 협약 등을 이행할 입장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이귀순 지부장 인터뷰입니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025년 집단교섭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핵심 요구안에 전혀 접근하지 않는 교섭 요구안에 대해서 거의 수용 거부를 답하고 있어요. 또 파업 전에 마지막 본교섭에서도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전혀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파업을 수소방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섭 파행과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역할을 촉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회 앞에서 파업대회를 열고 차별 해소라든가 예산 편성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체결한 1호 정책 협약을 약속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방학 중에 무임금이라든가 저임금 구조 해결, 학교 급식 종합대책 마련, 교육 공무집 법제화라든가 학교 급식법 개정을 주요 요구 과제를 정부와 국회는 그 약속했던 것을 노력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공무집 법제화란 건 여러 번 국회에서 발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무산돼서 이번에 또 7월에 이미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과만 기다리고 있어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의 이귀순 지부장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연대회의가 주장하는 핵심 요구안 쭉 듣고 오셨긴 했지만 다시 네.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간추려진다고요? 네,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춰달라. 네. 또 교육 공무직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및 지자체 공무직과 동일한 기준의 기본급 120%의 명제 휴가비를 지급해달라. 또 방학 중 무임금 생계 대책을 제시하라. 또 학교 급식 시 고강도 위험 노동 대책을 제시하라. 여기에는요 위험 수당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합리적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주도 협의 기구를 설치하고요. 노사 공동 직무 분석을 실시하라고 합니다. 이런 요구안에 대해서 교육 당국에서는요 예산 제약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당국에서는 예고된 파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파업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을 했었죠. 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요 이 파업에 대비해서 학교별 급식 대책 등을 준비했습니다. 또 돌봄 교실은요 교원 등을 활용해서 대체 프로그램 제공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라남도 교육청 노사안전과 노무지원팀 김옥란 팀장 인터뷰입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각 학교에 있는 대응 메뉴를 배포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파업 시 가장 우려되는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공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급식의 경우 파업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완제품 또는 간편식으로 대체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불가피할 때에는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돌봄의 경우 학교 내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였고 특수교육은 학교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타 기관과의 연계 방안도 강구하여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이 발생했더라도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남도교육청 노사안전과 노무지원팀의 김옥란 팀장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전남 지역의 파업은 이제 끝이 일단은 났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월 4일과 5일에요. 나머지 지역의 릴레이 파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측과 노동자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건데요. 이번에도 타협점 찾지 못한다면 신학기 파업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노동자와 교육당국이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동안 이 피해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함께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동자 또 교육당국이 서로 협의가 좀 잘 이루어져서 다음 파업은 좀 없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1월 21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노래 같은 아름다운 순간을 말야 허전함에 물들어 슬픔에 익숙해진 나에게 주저앉지 말라며 손 내밀듯 찾아와 나를 달래준 걸까 수없이 많은 날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곳에서 그 시간에 너를 만난 게 운명이 아니라면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우리의 만남을 이 기적을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나를 바라보는 너마저 내게 언젠간 또 다른 추억이 돼버릴 것 같아. 이런 내겐 너는 말했지 진정한 사랑은 남겨질 상처마저 사랑하는 것 한없이 기대 없이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것 후회하지 않는 것 영원할 수 있는 것
세상 그 어떤 말로도 우리의 만남을 이 기적을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두려워했던 짙은 어둠 속에 너라는 태양이 그 모든 곳에 들어앉아서 가보지 못한 어딘가 그 끝을 알 수 없어도 너와 함께면 아름다울 것 같아. 수없이 많은 밤들과 수없이 많은 아침 속에 언제나 눈부신 네가 내 품속에 안긴 채 사랑에 말한다면 그렇게 많이 써준다면 우리의 사랑을 이 기적을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